창백한 달빛조차 제대로 스며들지 못하는 최고급 프라이빗 클럽의 무거운 정적 속에서 한서윤은 숨을 죽인 채 눈앞의 남자를 응시하고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반사되는 크리스탈 잔 속의 위스키는 미동도 없이 고요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마치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위태롭게 고동치고 있었다. 한성그룹의 몰락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그녀를 덮쳐오기 직전의 순간이었고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밧줄은 오직 이 계약뿐이었다. 서윤은 자신의 가늘고 긴 손가락 끝에 미세한 떨림이 서리는 것을 느끼며 등받이에 몸을 기대지 않은 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강진혁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거대한 포식자와 같은 분위기를 풍기며 서류를 훑어보고 있었다. TK그룹의 실질적인 후계자이자 냉혈한 비즈니스맨으로 정평이 난 그는 단 한 번의 시선만으로도 상대를 압도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짙은 눈썹 아래로 자리 잡은 날카로운 눈동자는 서윤의 내면을 꿰뚫어보는 듯했고 그가 내뿜는 서늘한 공기는 방 안의 온도를 순식간에 떨어뜨리는 것만 같았다. 진혁은 서윤이 내민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툭 던져놓으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명백한 조소이자 동시에 승자의 여유로운 태도였다. 한성그룹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왔으나 최근 무리한 사업 확장과 내부 배신자들의 공작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서윤의 아버지인 한 회장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녀의 작은 아버지인 한태식은 이미 회사의 핵심 자산들을 빼돌리며 찬탈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서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대 자본을 보유한 TK그룹의 강진혁과 손을 잡는 것이었으나 그 대가는 그녀의 영혼과 자유를 모두 바쳐야 하는 정략 결혼이었다. 서윤은 심호흡을 하며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고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강진혁을 향해 입을 열기 시작했다. 강진혁 대표님께서 제안하신 조건들은 모두 검토를 마쳤으며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한성그룹의 경영권 방어와 아버지의 안전입니다. 그 대가로 제가 당신의 아내가 되어 TK그룹이 필요로 하는 완벽한 안주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대외적인 이미지 메이킹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교류가 아닌 철저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계약임을 명확히 하고 싶으니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나 감정 소모는 서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합니다. 진혁은 서윤의 말을 듣고는 가볍게 코웃음을 치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기 시작했다. 한성그룹의 공주님이라더니 역시나 자존심 하나는 대단하군. 하지만 지금 너의 처지가 계약 조건을 따질 만큼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라는 걸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말이야. 네가 말하는 경영권 방어라는 건 내가 수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야 가능한 일이고 나는 자선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의 확실한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이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서 대답하는 게 좋을 거야. 서윤은 그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흔들리지 않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기밀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넣으며 응수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단순한 결혼 생활뿐만이 아니라 한성그룹이 보유한 핵심 기술력과 동남아시아 시장의 독점 유통망에 대한 모든 권한입니다. 현재 TK그룹이 직면한 신규 시장 진출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한성그룹의 인프라이며 저를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당신은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강 대표님이 추구하는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떠나 다른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진혁의 눈동자가 잠시 이채를 띠며 흥미롭다는 듯 반짝였고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서윤을 관찰했다. 그는 수많은 비즈니스 상대를 만나왔지만 죽어가는 가문의 자제 중에서 이토록 침착하고 예리하게 자신의 강점을 파고드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 서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만 그 너머에는 반드시 살아남겠다는 강인한 생존 본능과 가문을 지키겠다는 숭고한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진혁은 천천히 손을 뻗어 서윤이 내민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고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진지한 표정으로 내용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고 서윤은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이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져 손끝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벽에 걸린 고급 괴종시계의 초침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북소리처럼 그녀의 고막을 두드렸고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만약 여기서 진혁이 거절한다면 그녀는 당장 내일 아침 한태식의 손에 의해 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고 쓰러져 계신 아버지는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했다. 서윤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이 던진 승부수가 그의 욕망을 자극했기를 바라고 또 바랐다. 긴 침묵 끝에 진혁은 서류를 덮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그녀의 턱을 가볍게 치켜들며 눈을 맞추었다. 좋아. 네가 제시한 기술력과 유통망은 확실히 매력적인 조건이고 한성그룹을 집어삼키는 과정에서 너라는 존재가 꽤 유용한 방패막이가 될 것 같군. 이 계약 결혼을 수락하도록 하겠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너는 이제부터 나의 소유물이나 다름없으며 나의 허락 없이는 그 무엇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결혼식은 다음 달 초에 가장 화려하게 치러질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줄 알게 될 테니 연기 연습이나 제대로 해둬라. 진혁의 차가운 손가락이 피부에 닿는 순간 서윤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지만 끝내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알겠으니 세부적인 일정과 절차는 제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도록 하겠으며 저는 오늘부터 결혼식 준비에 들어갈 것입니다. 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연기를 보여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약속하신 자금 집행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윤은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예의 바르게 목례를 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클럽의 육중한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나갔다. 클럽 밖으로 나오자마자 밤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고 서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차에 올라탔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충직한 비서 김 실장은 서윤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생수 한 병을 건네주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서윤은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제부터 시작될 지옥 같은 삶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가족과 가문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통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부터 한성그룹 내부는 서윤과 진혁의 결혼 소식으로 인해 벌집을 쑤셔놓은 듯 발칵 뒤집혔고 언론들은 세기의 로맨스라며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한태식은 예상치 못한 서윤의 반격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자신의 사무실에서 집기를 때려 부수며 그녀를 제거할 새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강진혁이 결코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에 두 사람의 결합이 자신의 야망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될지 직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고 TK그룹의 자금이 한성그룹의 계좌로 입금되기 시작하면서 서윤의 입지는 공고해지고 있었다. 서윤은 결혼 준비를 핑계로 회사 경영에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고 강진혁이 보내온 전문 경영진들과 함께 한태식의 수하들을 하나둘씩 쫓아내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녀는 겉으로는 우아하고 평온한 신부의 모습을 유지했지만 이면에서는 날카로운 칼날을 갈며 자신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는 철의 여인이었다. 진혁은 가끔 서윤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며 그녀가 예상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독한 구석이 있다는 점에 은근한 감명을 받았으나 결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두 사람은 각자의 목적을 위해 철저히 서로를 이용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는 어떠한 인간적인 온기도 존재하지 않았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올수록 서윤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압박감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보석들로 치장된 자신의 모습은 마치 황금 세장에 갇힌 가련한 새처럼 보였고 진혁과의 관계는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가끔 진혁의 눈동자에서 알 수 없는 슬픔이나 분노를 포착하곤 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파고들 여유조차 없었다. 그저 이 연극이 무사히 끝나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만을 바랄 뿐이었으며 그것만이 그녀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이었다. 한편 강진혁은 서윤과의 결혼을 앞두고 자신만의 은밀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한성그룹을 합병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대한 것이었다. 그는 과거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배후 세력들이 한성그룹 내부의 비리 세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추적해오고 있었다. 서윤은 그저 그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열쇠였을 뿐이며 그는 이번 결혼식을 통해 모든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려 하고 있었다. 진혁은 홀로 서재에 앉아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담배 연기를 바라보며 다가올 피의 결혼식을 예고하는 듯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밝았고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연회장에는 정재계의 거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두 사람의 축복받지 못한 결합을 지켜보기 위해 자리를 잡았다. 서윤은 대기실에서 마지막으로 메이크업을 점검하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억누르고 있었고 손에 쥔 부케를 부러질 듯 꽉 움켜쥐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강진혁이 들어왔고 그는 평소보다 더욱 위엄있고 차가운 모습으로 서윤 앞에 서서 그녀를 잠시 동안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베일을 살짝 내려주며 오늘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련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고 낮게 읊조렸다. 서윤은 진혁의 목소리에서 기묘한 떨림을 느꼈지만 그것이 긴장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고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신부 입장을 알리는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시작되었고 서윤은 아버지 대신 작은아버지인 한태식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걷기 시작했다. 한태식의 가식적인 미소와 주변 사람들의 위선적인 박수 소리가 귀를 어지럽혔지만 서윤은 오직 단상 위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진혁만을 바라보며 걸었다. 그녀는 이 걸음이 끝나는 곳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단상 위에 나란히 선 두 사람 앞에는 주례사가 낭독되기 시작했고 장내에는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으나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실려 있었다. 한태식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으며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고 주변의 동조자들도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축제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주례자가 두 사람의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느냐고 묻는 결정적인 순간에 강진혁은 대답 대신 품 안에서 소형 마이크를 꺼내들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서윤은 예상치 못한 그의 행동에 당황하며 그를 쳐다보았지만 진혁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진혁은 단상 아래에 앉아있는 한태식과 비리 관계자들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서늘한 목소리로 선언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축복의 말이 아닌 파멸의 선고였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신성한 결혼 서약을 하는 대신 지난 10년간 한성그룹과 TK그룹 내부에서 벌어진 추악한 범죄 사실들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한태식 부회장을 포함한 여러분들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 그리고 제 아버지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비열한 음모에 대한 모든 증거가 지금 이 순간 검찰에 전달되었습니다.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축복의 공간이어야 할 결혼식장은 진실의 심판대로 돌변하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결혼식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벌어진 참극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만큼 강력한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한태식이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순간까지도 한서윤은 자신의 발밑이 꺼져 내려가는 듯한 극심한 현기증을 느껴야만 했다. 강진혁은 혼란에 빠진 하객들을 뒤로 한 채 서윤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고는 미리 준비된 검은색 세단에 그녀를 거의 밀어넣다시피 태웠고 차는 곧바로 도심을 가로질러 외곽에 위치한 그의 비밀스러운 저택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들이
서윤의 창백한 얼굴 위로 번뜩이며 지나갔지만 그녀는 아무런 질문도 던지지 못한 채 그저 피가 통하지 않아 하얗게 질린 자신의 손등만을 멍하니 내려다볼 뿐이었다. 진혁의 저택은 숲으로 둘러싸인 고요하고 육중한 석조 건물로 마치 외부 세계와는 완전히 단절된 요새와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으며 그 안에 발을 들이는 순간 서윤은 자신이 거대한 덫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저택 내부의 공기는 바깥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거웠으며 집안 곳곳에 배치된 고가의 예술품들은 마치 죽은 자들의 영혼을 기리는 제단처럼 기괴하고 정적인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진혁은 서윤을 거실 중앙에 세워둔 채 자신의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고 그가 내뱉는 한숨 섞인 공기는 방 안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서윤의 숨통을 조여왔다. 서윤은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드디어 결심한 듯 진혁을 향해 고개를 들고는 오늘 벌어진 일들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그의 대답은 예상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사무적이었으며 그녀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다. 강진혁은 서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오늘 일은 단지 비즈니스의 일환이었을 뿐이며 한성그룹의 부패한 뿌리를 뽑아내지 않고선 자신의 투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시켜 주었다. 그는 서윤이 기대했던 그 어떤 위로나 공감도 보여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녀를 향해 이제부터 이 저택은 너의 감옥이자 피난처가 될 것이니 조용히 시키는 대로만 행동하라는 경고를 덧붙였다. 다음 날부터 서윤의 삶은 철저히 고립된 채 소리 없는 전쟁터와 같은 나날들로 채워졌으며 그녀는 이 화려한 저택 안에서 아무런 권한도 없는 유령 신부와 같은 처지로 전락하여 하루하루를 견뎌내야만 했다. 그녀는 거대한 서재에 갇혀 시간을 보내던 중 우연히 진혁이 잠가두지 않은 비밀 금고 근처에 서류 더미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안에는 한성그룹의 비리뿐만 아니라 진혁의 과거와 얽힌 충격적인 진실들이 담겨 있었다. 서류들 속에는 진혁의 부모님이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당시의 수사 기록과 한태식이 그 사건의 핵심 인물들과 긴밀하게 접촉했던 정황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서윤은 종이 위에 쓰인 글자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공포를 느꼈고 강진혁이 왜 그토록 잔인하게 자신을 몰아붙였는지 그리고 왜 한성그룹을 파멸해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려 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진혁은 단순히 기업을 집어삼키려는 탐욕스러운 사냥꾼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가슴속에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상처 입은 야수였으며 서윤은 그 복수극을 완성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선택된 소모품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복잡하게 얽힌 진실의 실타래를 붙잡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지만 이내 자신의 가문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이 슬픔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윤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고심한 끝에 진혁의 집무실을 찾아가 그에게 한성그룹의 재건을 위한 독자적인 프로젝트 기획안을 내밀었으며 그것은 단순한 애원이 아닌 기업가로서의 당당한 제안이자 도전이었다. 그녀는 한성그룹이 보유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과 TK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유럽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며 자신이 단순히 장식품이 아닌 파트너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려 애썼다. 그러나 진혁은 그녀의 기획안을 읽어보지도 않은 채 테이블 밑으로 밀어내며 너의 역할은 그저 내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인형일 뿐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단호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갈수록 깊어져만 갔고 서윤은 진혁의 차가운 외벽을 허물기 위해 매일 밤 늦게까지 서재에서 자료를 분석하며 그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완벽한 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몰두했다. 그녀는 진혁이 자신을 불신하고 경계하는 이유가 과거의 배신으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임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조금씩 그의 얼어붙은 마음속으로 다가가기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차를 내놓거나 그의 건강을 염려하는 작은 행동들을 이어갔다. 진혁은
서윤의 이러한 변화에 당황하면서도 겉으로는 여전히 무뚝뚝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의 흔들리는 눈빛은 그녀의 진심이 조금씩 그의 방어막을 뚫고 들어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어느 비 내리는 밤 서윤은 진혁이 서재에서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는 취기에 젖은 목소리로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던 날에 처참했던 기억들을 조각조각 끄집어내며 서윤에게 울분을 토해냈다. 진혁은 세상을 믿지 못하게 된 자신의 어두운 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으며, 서윤은 그런 그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그의 떨리는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고,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차가운 기류가 묘한 유대감으로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진혁은 처음으로 서윤의 눈동자 속에서 진심 어린 연민과 위로를 발견했고, 그토록 밀어내려 했던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안식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아주 잠깐 스치듯 하게 되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한성그룹의 잔존 세력들과 결탁한 외부 세력이 진혁의 저택을 감시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다시금 긴박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고, 서윤은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직감하며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혁의 보안팀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자신만의 정보원을 구축하기 위해 과거 한성그룹에서 충성했던 이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 과정에서 한태식이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며 밖의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서윤은 진혁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했으나 그는 여전히 그녀를 과소평가하며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 괜한 짓 하지 말고 방 안에나 박혀 있으라며 다시 한번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진혁의 무시와 억압 속에서도 서윤은 굴하지 않고 밤마다 몰래 저택의 지하실에 마련된 구형 컴퓨터를 이용해 한성그룹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으며, 그 과정에서 진혁이 추진하고 있는 신규 프로젝트가 한태식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한태식은 진혁을 파멸시키기 위해 유령 회사를 내세워 대규모 합작 투자를 제안했고, 진혁은 복수에 눈이 멀어 그 제안이 품고 있는 치명적인 독을 미처 보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려 하고 있었다. 서윤은 이 위기를 막지 못하면 진혁뿐만 아니라 한성그룹의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어떻게든 그를 설득하기 위해 필사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서윤은 진혁이 계약서에 서명하기로 예정된 전날 밤 그의 방으로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한태식의 음모가 담긴 증거 자료들을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으나, 진혁은 그녀가 자신을 방해하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이라며 서류들을 찢어버리는 폭거를 저질렀다. 진혁의 눈동자는 광기로 번들거렸고, 그는 서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귀를 막은 채 너 또한 그들과 한패가 되어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냐며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이며 거칠게 몰아세웠다. 서윤은 두려움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당신이 나를 믿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이 계약만은 멈춰달라고 호소했고, 두 사람의 극한 대립은 저택의 고요를 깨트리는 날카로운 고함 소리로 번져나갔다. 결국 진혁은 서윤을 방에 가두고 자물쇠를 채워버린 뒤 차가운 빗줄기를 뚫고 계약 장소로 향했으며, 서윤은 닫힌 문을 두드리며 절규하다가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무력함에 진저리를 치며 절망의 도시로 빠져들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진혁의 차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발견한 진실이 그의 파멸을 막을 수 있는 기적이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어두운 방 안에는 서윤의 억눌린 흐느낌만이 가득했고, 그녀는 홀로 남겨진 고독 속에서 자신이 진혁을 향해 품고 있었던 감정이 단순한 증오 이상이었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고 있었다. 진혁이 떠난 지 몇 시간이 흐른 뒤 서윤은 죽은 줄만 알았던 자신의 의지가 다시금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고, 그녀는 창틀에 놓인 날카로운 장식품을 이용해 문고리를 부수고 방을 탈출하는 기염을 토하며 저택을 빠져나갈 준비를 서둘렀다.
그녀는 비에 젖은 흙바닥을 맨발로 달리며 정문에 배치된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뒷산의 험한 오솔길을 내려갔고 오직 진혁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상처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도심으로 향하는 택시를 잡아탔다. 서유는 차 안에서 젖은 옷을 매만지며 자신이 가져온 백업 USB를 확인했고 그 안에는 한태식의 모든 범죄 행위와 유령 회사의 실체가 담긴 결정적인 증거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다. 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에 호텔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서유는 엉망이 된 행색으로 보안 요원들의 저지를 뚫고 연회장 문을 박차고 들어갔으며 그녀의 등장에 진혁을 포함한 모든 비즈니스 관계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일제히 그녀를 주목했다. 진혁은 분노와 당혹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서윤에게 다가와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서윤은 그의 뺨을 가볍게 내리치며 정신 차리라고 일갈한 뒤 대형 스크린에 USB의 내용을 투사하여 그 자리에 모인 모두에게 한태식의 추악한 음모를 낱낱이 공개해버렸다. 화면 가득 펼쳐진 비리의 증거물들은 진혁이 체결하려던 계약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이었는지를 여실히 증명해 주었고 장내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진혁은 눈앞에 펼쳐진 진실을 목격하며 자신이 복수라는 망령에 사로잡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는지를 깨닫고 허탈하게 웃음을 터뜨렸으며 서유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고 진혁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받아 안으며 자신의 오만함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서유는 진혁의 품 안에서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라는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진혁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어루만지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향한 깊은 죄책감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애틋한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 사이에 완벽했던 벽에는 커다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차가운 계약 관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감정이 싹트는 시작점이었다. 호텔 펜트하우스의 소동은 곧바로 뉴스에 보도되었고 진혁은 서윤을 자신의 전용 병실로 옮겨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며 그녀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고 그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이 가졌던 모든 편견과 증오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는 서윤이 단순히 연약한 신부가 아니라 누구보다 강인한 의지와 현명한 통찰력을 가진 동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그녀가 제안했던 프로젝트를 다시 검토하며 한성 그룹의 부활을 진심으로 돕기로 결심했다. 병실 창가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햇살 아래서 서윤이 마침내 눈을 떴을 때 진혁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라는 약속을 건고 두 사람의 진정한 이야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병실의 공기는 무거웠고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는 유리창을 두드리며 서윤의 마음속에 가라앉은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었으며 그녀는 자신이 정신을 잃은 동안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진혁은 그녀가 깨어난 것을 알면서도 한참 동안 등을 돌린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정적 속에서 서윤은 그가 자신을 향해 품고 있는 감정이 고마움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심인지 분간할 수 없어 가슴이 답답해졌다. 드디어 진혁이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눈동자에는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의 파편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으며 그것은 차가운 냉소보다 더 서윤의 마음을 아프게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와 같았다. 서윤은 마른 목소리로 현재 상황을 물었으나 진혁은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신문을 그녀의 무릎 위로 툭 던졌고 거기에는 세기의 결혼식이 아수라장이 된 사건이 자극적인 제목으로 대서특필되어 있었다. 신문 기사 하단에는 서윤이 한태식과 공모하여 TK그룹의 내부 기밀을 유출하려 했다는 근거 없는 루머가 조심스럽게 언급되어 있었고 이는 명백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흘린 정보라는 사실을 서윤은 직감적으로 깨닫고 손을 떨었다. 진혁은 그녀의 떨림을 차갑게 지켜보며 네가 던진 그 USB가 정말 나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한태식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는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는 잔인한 말을 내뱉었다.
한태식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자신의 막대한 자금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외부 세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었으며 특히 TK그룹의 숙적인 GK그룹의 최 회장과 손을 잡고 거대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최 회장은 진혁이 한성그룹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주가 하락을 틈타 TK그룹의 지분을 대량으로 매집하기 시작했고 그 배후에는 서윤이 정보를 제공했다는 가짜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서윤은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지만 이미 모든 정황은 그녀를 배신자로 가리키고 있었으며 진혁은 그런 그녀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저택으로 다시 데려가 철저한 감금 생활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다시 돌아온 저택은 예전보다 훨씬 더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었고 서윤은 자신의 방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매일 창밖의 정원만을 바라보며 고독한 투쟁을 이어가야만 했다. 그녀는 진혁이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사실보다 그가 다시금 복수라는 어두운 터널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이 더 안타까웠고 그를 진심으로 돕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서윤은 감시의 눈길을 피해 자신의 노트북에 심어두었던 보안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GK그룹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는 순간을 맞이했다. GK그룹이 매집하고 있는 지분의 실제 주인은 최 회장이 아니라 진혁의 최측근이자 GK그룹의 전략기획실장인 김도윤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진혁의 심장부에 이미 적의 칼날이 박혀있다는 뜻이었다. 김도윤은 진혁과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막역한 사이였기에 서윤은 이 사실을 진혁에게 알릴지 고민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진혁이 자신의 말을 믿어줄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방을 탈출할 계획을 세웠고 밤마다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과 저택의 폐쇄회로 TV 사각지대를 면밀히 분석하며 치밀한 탈출 시나리오를 구상하여 행동에 옮길 준비를 마쳤다. 한편 진혁은 서윤을 감금하면서도 그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증오가 아님을 문득문득 깨닫고 괴로워했으며 서윤의 방문 앞을 서성이며 그녀의 기척을 확인하는 시간이 늘어갔다. 그는 서윤이 배신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그녀만이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다는 확신 사이에서 심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고 술에 의지해 잠드는 날들이 많아지며 건강도 점차 악화되어 갔다. 김도윤은 진혁의 이런 약해진 틈을 타서 회사의 중요한 결제 서류들을 조작하여 진혁을 법적인 곤경에 빠뜨리려 했고 진혁은 믿었던 동료의 배신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결전의 날은 다가왔고 서윤은 미리 준비해둔 소형 무전기를 이용해 예전에 자신을 도왔던 비서 김 실장과 은밀히 접촉하여 저택 뒷문에 보안 코드를 해제하는 데 성공하여 어둠을 틈타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녀는 빗길을 뚫고 김 실장이 준비한 차량에 올라탄 뒤 곧바로 김도윤의 비밀 거처로 향했으며 그곳에서 김도윤과 최 회장이 나누는 충격적인 대화 내용을 도청 장치를 통해 녹음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의 계획은 진혁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하여 경영권을 박탈한 뒤 한성그룹의 알짜 자산들을 GK그룹에 헐값에 넘기는 것이었으며 서윤은 이 증거가 진혁을 살릴 마지막 열쇠임을 확신했다. 서윤은 증거를 확보하고 서둘러 저택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이미 그녀의 탈출을 눈치챈 진혁의 보안팀에게 포위당했고 그녀는 빗속에서 처절한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결국 진혁의 앞에 끌려가 무릎을 꿇게 되었다. 진혁은 비에 젖어 엉망이 된 서윤의 모습을 보며 분노를 터뜨렸고 네가 결국 김도윤을 만나 나를 무너뜨릴 마지막 합의를 하고 온 것이냐며 그녀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며 배신감에 찬 눈물을 흘렸다. 서윤은 그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품 안에서 녹음기를 꺼내 그의 귀에 대주었으며 거기서 흘러나오는 김도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진혁의 눈동자는 얼어붙은 듯 멈춰섰고 장내는 싸늘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진혁은 자신의 동생과도 같았던 김도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진실을 마주하며 거대한 충격에 휩싸여 주저앉았고, 서윤은 그런 그를 안아주며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다독이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서윤의 눈물, 어린 진심은 마침내 진혁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이 그동안 서윤에게 저지른 잔인한 행동들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그녀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의심을 거두고 오직 진실과 신뢰만을 바탕으로 김도윤과 한태식, 그리고 GK그룹을 향한 거대한 반격의 서막을 올릴 준비를 마쳤으며, 복수는 더 이상 피비린내 나는 증오가 아닌 공의를 실천하는 과정이 되었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워 김도윤의 공작을 무력화할 전략을 세웠으며, 서윤은 한성그룹의 비자금 장부를 역이용하여 김도윤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경로를 추적하여 검찰에 넘길 준비를 완료했다. 진혁은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며 김도윤이 내민 조작된 서류에 서명하는 척했고, 김도윤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서윤과 진혁은 차가운 비즈니스 파트너에서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로 거듭났으며,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를 향한 묘한 애정과 깊은 신뢰가 서리며 다가올 폭풍우를 정면으로 돌파할 강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TK그룹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김도윤은 진혁의 해임안을 상정하며 승리를 굳히려 했으나 그 순간 서윤이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서윤은 김도윤이 조작한 증거들의 허구성을 낱낱이 파헤치며 그가 최 회장과 결탁한 증거 영상과 녹취록을 공개했고, 이사들은 큰 충격에 빠져 김도윤을 비난하며 진혁의 경영권을 옹호하기 시작했다. 김도윤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으며 최 회장 또한 주가 조작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게 되어 GK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진혁은 무너졌던 명예를 단번에 회복하며 강력한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한태식은 구치소에서 절규하며 자신의 몰락을 부정하려 했지만 이미 세상은 그에게 등을 돌린 뒤였고, 서윤은 자신의 가문을 파괴한 장본인인 작은 아버지를 향해 차가운 작별 인사를 건넸다. 서윤은 진혁의 곁에서 승리의 기쁨을 나누기보다 죽어가는 한성그룹의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며 그들을 구제할 구체적인 방안을 진혁에게 건넸고, 진혁은 그녀의 숭고한 정신에 감동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계약을 넘어 서로의 영혼을 채워주는 진정한 동반자로 발전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앞날에는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은 강한 유대감을 공유하게 되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저택의 정원에는 맑은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했고, 서윤과 진혁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으며, 진혁은 서윤에게 이 결혼이 계약이 아닌 진심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고백했다. 서윤은 그의 고백에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 대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하나로 합쳐지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으며, 그것은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빛의 세계로 발을 들이는 신호탄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해외로 도피했던 GK그룹의 숨은 실세가 입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새로운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고, 서윤과 진혁은 다시금 신발끈을 조여 매며 전장으로 향할 준비를 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은하수처럼 쏟아지는 TK그룹의 사전 자선 파티 현장은 대한민국 상위형 1%의 명사들이 모여 가식적인 웃음과 날카로운 탐색전을 벌이는 전장이었으며, 그 중심에는 우아한 실크 드레스를 입은 한서윤이 서 있었다. 그녀는 몰락해가는 가문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기라도 하듯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고고한 자태를 유지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고, 그녀의 곁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의 강진혁이 그림자처럼 버티고 서서
보이지 않는 벽을 형성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완벽한 예비부부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맞잡은 손바닥 사이에는 여전히 서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으며 그것은 서로를 향한 신뢰보다는 생존을 위한 절박한 동맹의 증거였다. 이때 연 회장의 공기를 단숨에 얼려버릴 듯한 위압적인 풍채의 여인이 나타났으니 그녀는 바로 강진혁의 계모이자 TK그룹의 실권자 중 한 명인 오미숙 여사였고 그녀는 서윤을 향해 노골적인 멸시가 담긴 시선을 보내며 천천히 다가왔다. 오 여사는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손을 내밀며 서윤의 초라한 집안 사정을 들먹이며 이 신성한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이 섞여 있는 것 같아 기분이 몹시 불쾌하다는 독설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티장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주변의 하객들은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를 만난 듯 숨을 죽이며 서윤의 반응을 살피기 시작했으며 공기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풍선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서윤은 오 여사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오히려 단아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는 오 여사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품이라는 것이 과연 출신, 성분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그동안 저질러 오신 은밀한 뒷거래의 투명성에서 나오는지 궁금하다고 응수했다. 그녀는 미리 조사해두었던 오 여사의 재단 횡령 의혹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은유적으로 섞어가며 좌중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반전시켰고 오 여사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붉게 달아오르며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가진 정보를 바탕으로 협상의 주도권을 잡았음을 암시하며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진혁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흥미의 미소가 번졌다. 진혁은 당황한 오 여사의 앞을 가로막으며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에게 무례한 언행을 삼가달라며 단호하게 경고를 날렸고 이는 평소 그가 계모에게 보여주었던 수동적인 태도와는 정반대되는 강력한 반항의 메시지였다. 그는 서윤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보호하는 제스처를 취했고 그 순간 서윤은 진혁의 체온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안정감에 당황하면서도 그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오 여사는 분을 이기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고 연 회장에는 다시 가식적인 음악 소리가 흐르기 시작했지만 이제 그 누구도 서윤을 가난한 집안의 제물로 보지 않았으며 그녀는 순식간에 사교계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게 되었다. 소동이 가라앉은 뒤 진혁은 서윤을 이끌고 저택의 비밀스러운 테라스로 나갔으며 달빛 아래서 마주선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기류가 형성되었고 진혁은 서윤의 지적인 담대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음을 고백했다. 그는 서윤에게 단순히 계약서상의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완성할 유일한 파트너로서 새로운 제안을 건넸으며 그것은 오미숙 여사와 그 배우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비밀스러운 작전의 공유였다. 서윤은 진혁의 제안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을 보았지만 자신과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칼을 함께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주저없이 그의 제안을 수락하며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다가올 진짜 결혼식에서 벌어질 대규모 숙청 계획을 세밀하게 조율했으며 서윤은 한성그룹의 남은 자산들을 TK그룹의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할 수 있는 천재적인 경영 방안을 제시하며 진혁의 감탄을 자아냈다. 진혁은 서윤의 눈동자 속에서 타오르는 강인한 생존 본능과 가문을 향한 숭고한 책임감을 보며 자신이 그동안 그녀를 너무나 과소평가했음을 인정했고 그녀를 향한 마음이 단순한 이용 가치를 넘어선 무언가로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며 서윤에게 일정한 거리를 두었고 그 모호한 경계선 위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위험하고도 아슬아슬하게 이어져 갔다. 서윤은 진혁의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한 그의 어린 시절 사진과 낡은 일기장을 보며 그가 왜 이토록 복수에 집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슬픈 가족사를 엿보게 되었고 그의 차가운 껍데기 아래 숨겨진 상처 입은 소년의 모습을 보며 묘한 연민을 느꼈다.
진혁은 자신의 부모님을 배신하고 그룹을 장악하려 했던 이들에 대한 증오로 점철된 삶을 살아왔으며 그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채 오직 힘과 논리만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것이었다. 서유는 그에게 복수 이후의 삶에 대해 물었지만 진혁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았고 그의 뒷모습은 세상 그 누구보다 고독하고 위태로워 보여 서윤의 마음 한구석을 아리게 만들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드디어 세상이 주목하는 결혼식. 전날 밤이 찾아왔고 서윤은 자신의 침실에서 내일 입을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바라보며 이것이 축복의 의상이 될지 아니면 피해 전장에 입고 나갈 갑옷이 될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한태식이 보낸 협박 편지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만약 내일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버지를 해치겠다는 비열한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서유는 예전처럼 겁을 먹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진혁과 함께 아버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길 준비를 마쳤으며 오히려 한태식이 제 발로 파놓은 함정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사냥꾼의 심정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최후의 전쟁을 준비했다. 진혁은 늦은 밤 서윤의 방을 찾아와 그녀에게 작은 권총 모양의 호신용 가스총과 위치 추적기가 달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네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라고 당부했고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애틋함이 뒤섞여 묘한 떨림을 만들어냈다. 그는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자신을 믿고 끝까지 곁을 지켜달라고 속삭였으며 서윤은 그의 진심 어린 부탁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 또한 그를 배신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했다. 두 사람의 입술은 닿을 듯 말 듯 가까워졌으나 진혁은 끝내 거리를 두며 내일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다짐만을 남기고 방을 떠났고 서윤은 그가 남긴 온기를 느끼며 홀로 긴 밤을 지새웠다. 같은 시각 오미숙 여사와 한태식은 비밀 회동을 갖고 결혼식 당일 진혁을 저격할 계획과 함께 서윤을 납치하여 경영권 포기각서를 받아낼 음모를 구체화하며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는 사악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패를 쥐고 있다고 믿었지만 이미 진혁의 정보망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고용한 용병들조차 진혁의 돈에 매수되어 이중 스파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어둠 속에서 펼쳐지는 거대한 음모의 그물망은 점점 좁혀져 오고 있었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으며 내일의 태양이 뜨면 누군가는 왕좌에 오르고 누군가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운명이었다. 서윤은 새벽녘 잠시 눈을 붙이며 꿈속에서 아버지가 건강한 모습으로 자신을 부르는 환상을 보았고 그것이 길몽이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눈을 떴을 때 창밖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어 다가올 사건의 미스터리함을 더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고치며 자신의 눈동자에 서린 두려움을 지워내고 대신 서늘한 복수의 의지를 채워넣었으며 이제부터 시작될 거대한 연극의 주인공으로서 완벽하게 변신하기 위해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잡았다. 드디어 운명의 시계추가 정오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대한민국을 뒤흔들 피의 결혼식은 이제 단 1시간만을 남겨두고 있었으며 모든 등장인물은 각자의 위치에서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창가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들리는 결혼식 전야의 밤은 한서윤에게 있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고 그녀는 잠이 오지 않는 눈을 감은 채 어둠 속에서 자신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려 애썼다. 그녀는 우연히 발견한 진혁의 비밀, 서재 구석의 낡은 금고, 옆에 떨어진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고 그것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자신의 손끝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온몸을 타고 흐르는 전율에 몸을 떨어야만 했다. 그 서류에는 한태식의 모든 움직임뿐만 아니라 그녀가 이 결혼에 뛰어들기 훨씬 전부터 진혁이 모든 상황을 설계하고 자신을 철저하게 이용하려 했던 정밀한 계획표가 담겨 있었다. 서윤은 자신이 진혁에게 가졌던 묘한 동질감과 피어오르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참담함을 경험했지만 동시에 그가 보여준 그토록 치밀하고 잔혹한 전략가로서의 면모에 소름 끼치는 경외감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진혁이 의도적으로 배치한 연극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을 느꼈으나 그의 고독한 복수극이 얼마나 처절한 것이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자 비난조차 할 수 없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진혁은 그녀를 단순한 아내가 아닌 적들을 섬멸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미끼로 활용했던 것이며 그녀의 진심마저도 그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는 계산된 변수에 불과했다는 진실이 그녀의 영혼을 깊게 파고들어 상처를 남겼다. 이윽고 방문이 열리며 그림자처럼 나타난 강진혁은 서윤의 손에 들린 서류를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이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기분이 어떻느냐고 묻는 그의 목소리는 무정하게 방안을 울렸다. 진혁은 그녀에게 다가가 서류를 낚아채며 너는 끝까지 내 계획의 일부로 남아야 하며 만약 내일 식장에서 도망치거나 돌발 행동을 한다면 한성그룹뿐만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겠다는 잔인한 경고를 덧붙였다. 서윤은 그의 눈동자 속에 숨겨진 찰나의 흔들림을 포착했지만 그는 곧바로 가면을 고쳐 쓰고 다시 냉혈한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며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닿을 수 없는 평행선처럼 멀어져만 갔다. 같은 시각 화려한 도심의 펜트하우스에서 승리를 예감하며 축배를 들고 있는 한태식과 그의 동조자들은 내일 벌어질 결혼식이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해줄 발판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진혁이 설치해둔 함정은 꿈에도 모른 채 탐욕에 젖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진혁이 서윤에게 눈이 멀어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판단했으며 결혼식 당일 벌어질 기습 공작을 통해 TK그룹의 핵심 지분을 탈취하고 서윤을 인질로 삼아 진혁을 무릎 꿇리겠다는 비열한 계획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황금빛 미래만 보일 뿐 발밑에서 타오르고 있는 파멸의 불꽃은 보이지 않았고 인간의 오만함이 부른 비극은 그렇게 조용히 머리를 쳐들며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서윤은 진혁이 떠난 후 홀로 남겨진 방에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눈물을 닦아내고는 결코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다졌으며 진혁의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완벽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기보다는 그가 그토록 갈망하는 복수가 완성된 후에 남게 될 그 허무와 고독을 자신이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자신이 선택한 사랑의 또 다른 형태임을 깨닫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금고에서 보관 중이던 소형 도청기를 드레스 속 깊은 곳에 숨기며 내일의 태양이 뜨면 자신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더라도 진혁의 승리를 돕고 그를 어둠에서 끌어올리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결혼식 전야의 고요함은 폭풍 전야와 같았고 서윤은 진혁이 남긴 계획서의 빈틈을 찾아내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자신만의 독자적인 방어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밤을 지새우며 키보드를 두드렸고 그녀의 천재적인 두뇌는 새 없이 회전하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했다. 그녀는 진혁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한태식의 비자금 세탁 경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를 역이용해 결혼식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자금 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외 금융 네트워크에 은밀한 명령을 전송했다. 이 작업이 성공한다면 진혁은 단순히 복수를 완수하는 것을 넘어 한성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회복하고 TK그룹 내부의 반란 세력까지 한꺼번에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될 것이 분명했다. 새벽이 밝아오며 안개가 걷히고 저택마당에는 최고급 경호 차량들이 줄지어 대기하기 시작했고 서윤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으며 자신의 몸을 옥죄는 옷감이 마치 결투를 앞둔 기사의 갑옷처럼 무겁게 느껴졌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예리하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를 돕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신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찬사를 보냈으나
서윤의 귀에는 그 어떤 칭찬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가슴속에 품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으며 그녀는 오늘을 기점으로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뀔 것임을 직감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가련한 몰락 가문의 딸이 아닌 세상을 뒤흔들 게임의 설계자였고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드디어 화려한 지옥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한편 진영 역시 자신의 방에서 검은색 턱시도를 입으며 거울 속의 자신과 마주했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에 대한 억눌린 흥분과 서윤을 향한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뒤섞인 복합적인 반응이었다. 그는 자신이 서윤을 도구로 이용했다는 사실을 정당화하려 애썼지만 그녀가 보여준 헌신과 지혜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얼음을 조금씩 녹여왔음을 부정할 수 없었고 결혼식이 끝나면 그녀를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는 결심을 굳게 다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적들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서윤을 지키기 위한 2중 3중의 보안 체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비장한 각오로 방을 나서 복도로 향하는 발걸음을 무겁게 떼었다. 호텔 예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지만 공기 중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은 서로의 체온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웠고 진혁은 서윤의 차가운 손을 잠시 잡았다가 놓으며 반드시 내 옆에 붙어있으라는 짧은 명령을 내렸으며 서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환호하는 시민들과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는 마치 다가올 폭발을 예고하는 번광처럼 번뜩였고 서윤은 자신의 가슴속에 숨겨둔 도청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심호흡을 통해 가팔라진 호흡을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이제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진입하고 있었고 화려한 예식장의 문이 열리는 순간 진실과 거짓의 경계는 무너지고 오직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예식장 VIP 대기실에서는 오미숙 여사와 한태식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에게 가식적인 인사를 건네고 있었고 그들의 등 뒤에는 무장한 사설 경호원들이 은밀하게 배치되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모든 준비는 끝났다고 확신하는 그들의 눈동자는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진혁이 단상에 오르는 순간 주주총회 조작 서류를 공개하고 서윤을 납치해 진혁의 퇴진을 압박할 계획이었으며 이미 언론 매체들조차 자신들의 소나귀에 넣어두었다고 판단해 거만하게 행동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그림자 속에 진혁의 요원들이 잠입해 있다는 사실과 서윤이 이미 자신들의 자금줄을 끊어놓았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마지막 만찬을 즐기듯 여유로운 태도로 일관하며 비극의 주인공이 될 준비를 마쳤다. 웅장한 오르간 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서윤은 아버지가 부재한 자리를 채운 경호원의 호의를 받으며 버진 로드 입구에 섰고 그 끝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진혁의 눈빛은 마치 심연과도 같아 속을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주저없이 발걸음을 내디뎠다. 수천 명의 시선이 그녀의 하얀 드레스에 쏟아졌고 박수 소리는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으나 서윤은 오직 진혁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미래를 쓰는 과정임을 되새기며 고고한 자태를 잃지 않았다. 진혁 또한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며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연극이 아닌 자신의 삶을 건 마지막 승부처임을 다짐했고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예식장 내부의 온도는 급격히 얼어붙으며 정적이 내려앉았다. 주례가 시작되고 모든 것이 평화로운 절차를 밟아가는 듯 보였지만 서윤은 드레스 속에 숨긴 수신기를 통해 한태식의 부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포착했고 그녀는 진혁의 손을 살며시 쥐어주며 신호를 보냈으며 진혁은 짧게 고개를 끄덕여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알렸다. 두 사람의 눈빛이 교차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복잡한 감정들이 오갔지만 이제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고 곧 벌어질 대반전의 서막을 알리는 침묵이 식장 전체를 지배하며 숨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냈다. 하객들은 여전히
세기의 로맨스에 감탄하고 있었지만 서윤과 진혁은 자신들의 머리 위로 떨어질 거대한 칼날을 준비하며 숨을 죽였고, 드디어 진혁의 입술이 열리며 주례의 질문에 대답할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귀빈들이 집결한 그랜드 호텔의 대연 회장은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으나 그 공기는 마치 폭발 직전의 화약고처럼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으며, 백색의 드레스를 입은 한서윤은 제단 앞에 서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후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례를 맡은 원로 법조인이 엄숙한 목소리로 신랑 강진혁에게 신부 한서윤을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겠느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장내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찾아왔고, 모든 하객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입술 끝에 시선을 고정했다. 서윤은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진혁의 손길이 평소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뜨겁다는 사실을 느끼며 가슴속에서 일렁이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묘한 전율을 억누르려 애써야만 했다. 강진혁은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하객석의 맨 앞줄에 앉아 승리감에 도취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태식과 오미숙 여사를 차가운 눈빛으로 훑어보았고, 그의 눈동자에는 그동안 감춰두었던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품 안에서 소형 무선 마이크를 꺼내들었으며 예식장의 웅장한 오케스트라 선율을 뚫고 그의 낮고 위엄있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구석구석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당혹감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는 오늘 이 신성한 결혼 사약을 완성하기에 앞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께 한성그룹과 TK그룹의 미래를 송두리째 뒤바꿀 추악한 진실 한 조각을 먼저 보여드리고자 한다는 선언을 던졌다. 진혁의 신호와 동시에 대형 스크린에는 축하 영상 대신 한태식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한성그룹의 핵심 기술을 GK그룹에 팔아넘기려 했던 적나라한 계약서와 도청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 가득 펼쳐진 비리의 증거들은 장내를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으며, 한태식은 경악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으나 이미 진혁이 배치한 보안 요원들에 의해 통로가 차단되어 도망갈 곳조차 없는 처지에 놓였다. 녹음 속에서 한태식은 조카인 서윤을 정략 결혼의 도구로 이용해 진혁의 자금을 갈취한 뒤 그를 제거하겠다는 비열한 계획을 스스럼없이 내뱉고 있었고, 하객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진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미숙 여사가 TK그룹의 공금을 횡령하여 사조직을 운영하며 자신의 아버지인 전 회장의 약물 치료를 방해했다는 의료 기록과 증언 영상을 연달아 공개하며 그녀의 가식적인 가면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 오 여사는 안색이 창백해진 채 부르르 떨며 부정하려 했지만 이미 현장에는 진혁이 미리 연락해둔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그녀와 한태식을 향해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다가오고 있었고, 축복의 공간은 순식간에 범죄, 심판의 현장으로 돌변했다. 서윤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진혁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이 거대한 함정을 설계해왔는지를 깨닫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진혁은 혼란에 빠진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마이크를 향해 마지막으로 선포하기를 오늘부로 한성그룹의 모든 경영권은 정당한 승계자인 한서윤에게 반환될 것이며 TK그룹은 그녀의 가장 강력한 우군으로서 동행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는 이 결혼이 단순한 계약이 아닌 한 여인을 지키고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자신의 마지막 사명이었음을 밝히며 그동안 서윤에게 모질게 굴었던 행동들이 적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연기였음을 고백했다. 서윤은 그제야 진혁이 매일 밤 서재에서 홀로 감내해야 했던 고독한 싸움의 무게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를 향한 원망은 눈 녹듯 사라지며 깊은 애정과 존경심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한태식은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며 끝까지 저주를 퍼부었으나 하객들의 냉담한 시선과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오미숙 여사 역시 자신의 탐욕이 부른 파멸의 구렁텅이 속으로 무력하게 소환되어 갔다. 진혁은 아수라장이 된 식장 중앙에서 서윤의 베일을 살며시 걷어올리고
그녀의 젖은 눈동자를 응시하며 이제 더 이상 누구도 너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며 한성그룹은 다시 빛나게 될 것이라는 진심 어린 약속을 건넸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진혁의 뺨을 어루만지며 고맙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는 벅찬 감동 속에서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고 두 사람은 마침내 가식의 껍데기를 벗어던졌다. 연회장 밖에는 진혁이 미리 준비해둔 기자회견장이 마련돼 있었고 그는 서윤의 손을 꼭 잡고 당당하게 걸어나가 대한민국 경제계의 부패 척결과 상생 경영을 향한 혁신적인 비전을 발표하며 세상을 다시 한번 놀라게 만들었다. 그는 한성그룹의 재건을 위해 자신의 개인 자산을 전량 투입할 것을 약속했으며 이는 단순한 기업 합병이 아닌 무너진 신뢰와 정의를 회복하는 숭고한 행위로 평가받아 대중의 뜨거운 지지와 환호를 이끌어냈다. 서윤은 그의 곁에서 강인한 경영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며 한성그룹의 직원들을 안심시키고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는 연설을 통해 자신이 더 이상 연약한 피해자가 아님을 세상에 입증했다. 사건이 어느 정도 수습된 후 진혁은 서윤을 이끌고 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병실로 향했으며 그곳에서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한 한 회장 앞에 무릎을 꿇고 그동안 가문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했던 비밀 작전들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한 회장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을 꼭 쥐어주었고 이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복하는 무언의 승낙이자 화해의 상징이었으며 병실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서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진혁이 자신에게 선물한 것이 단순히 기업의 경영권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가족의 평화와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다. 하지만 진혁의 승리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었는데 해외로 도피한 일부 공모 세력들이 여전히 TK그룹의 내부 시스템을 공격하며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고 진혁은 서윤과 함께 이를 방어하기 위한 밤샘 작업에 돌입했다. 두 사람은 호텔방에 마주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실시간으로 유입되는 해킹 시도들을 차단하며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으며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서로의 신뢰를 확인했다. 서윤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진혁의 과감한 결정력은 시너지를 발휘하여 적들의 마지막 거점까지 무력화시켰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승리의 안도감을 나누며 서로의 품 안에서 짧은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진혁은 서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이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느꼈던 차가운 의무감이 어느새 거부할 수 없는 깊은 사랑으로 변해버렸음을 인정했고 그녀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이제 시작될 그들의 진짜 삶에서는 결코 눈물 흘릴 일이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으며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에는 그들의 찬란한 미래를 축복하듯 황금빛 광채를 내뿜었다. 서윤은 꿈결 속에서도 진혁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미소 지었고 길고 어두웠던 복수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도달한 빛의 세계에서 그녀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느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아침 뉴스에서는 어제 벌어진 결혼식 대반전 사건이 연일 보도되며 강진혁과 한서윤은 국민적인 영웅으로 부상했고 두 사람의 이름은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를 장악하며 그들의 정의로운 행보에 대한 찬사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한태식과 오미숙 여사의 비리 혐의는 추가 수사를 통해 더 거대한 규모임이 밝혀졌고 그들과 결탁했던 정재계 인사들까지 줄줄이 소환되면서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정화 작업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서윤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거기에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소녀가 아닌 한 기업의 수장이자 사랑받는 여인의 당당한 기계가 서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냈다. 진혁은 서윤의 차문을 직접 열어주며 오늘부터 시작될 한성그룹의 첫 이사회에서 그녀가 보여줄 활약을 기대한다는 격려를 보냈고 서윤은 그의 넥타이를 정성스럽게 고쳐매주며 당신이 곁에 있기에
그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다는 확신에 찬 대답을 돌려주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의 풍경을 보며 어제까지의 악몽이 마치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지는 기이한 평온함을 경험했고, 서로를 향해 뻗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끈이 더욱 팽팽하고 견고해졌음을 직감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정략 결혼의 부부가 아닌 서로의 영혼을 구원한 동반자로서 세상을 향해 첫발을 내디뎠고, 그들의 앞날에는 오직 정의와 사랑만이 가득할 것임을 예고했다.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전경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했으며, 진혁은 서윤과 함께 보냈던 지난 고통의 시간들이 사실은 보석을 깎아내는 과정이었음을 회상하며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확신했다. 그는 서윤에게 건넸던 결혼 반지가 단순한 증표가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맹세였음을 강조하며, 다가올 진짜 결혼식에서는 오직 기쁨의 눈물만이 가득할 것임을 약속했고, 서윤은 그의 품에 안겨 평화로운 오후의 햇살을 만끽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서막을 올린 대서사시의 시작이었으며, 그들이 함께 그려갈 미래는 그 어떤 소설보다 더 극적이고 아름다운 감동을 선사할 준비를 마친 채 빛나고 있었다. 한태식과 오미숙의 몰락은 단순한 개인의 파멸을 넘어 대한민국 정재계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언론들은 연일 이들의 추악한 범죄 사실을 보도하며 정의 구현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었다. 법정에서 선고된 중형은 그들이 저지른 죄과에 비하면 가벼운 수준이었으나, 사회적 매장과 재산 몰수라는 처분은 그들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었고, 대중은 강진혁과 한서윤이 보여준 용기 있는 결단에 아낌없는 박수와 지지를 보내며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을 갈망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두 사람이 만들어낸 정의의 물결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다. 한서윤은 한성그룹의 회장직에 정식으로 취임하며 무너진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밤낮없이 헌신했으며,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조력자로서 강진혁이 함께하며 전략적인 조언과 아낌없는 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서윤은 권위적인 경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투명한 지배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한성그룹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혁신 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성공하여 경영자로서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한성그룹은 단기간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과거의 부채를 모두 탕감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는 기적같은 성과를 일궈내며 찬사를 받았다. 강진영 역시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TK그룹을 투명하고 공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으며, 그는 더 이상 차가운 복수기가 아닌 따뜻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로서 직원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게 되었다. 그는 오미숙 여사가 남긴 어두운 유산들을 청산하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대규모 자선재단을 설립하여 사회 환원 활동에 앞장섰으며, 이는 그의 과거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진혁은 매일 아침 서윤과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고,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계약과 음모가 아닌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과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꿈들로 채워져 갔다. 어느덧 안정을 찾은 저택의 정원에는 화사한 봄꽃들이 만개하여 향기를 내뿜고 있었고, 서윤과 진혁은 나란히 앉아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치유에 시간을 가졌는데, 그들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불신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진혁은 서윤에게 처음 계약을 제안했을 때의 미안함을 전하며, 그녀가 없었다면 자신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증오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라며 고백했고, 서윤은 그의 진심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자신 역시 그를 통해 진정한 강인함을 배웠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이제 계약서상의 부부가 아닌 영혼을 공유하는 진정한 연인으로서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깨닫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의식을 회복하고 재활치료에 전념하던 서윤의 아버지 한 회장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여 퇴원하게 되었고, 그는 서윤과 진혁의 손을 꼭 잡으며 두 사람이 일궈낸 평화와 성공에 대해 대견함을 표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한 회장은 진혁을 친아들처럼 여기며 그에게 고마움을 전했고, 진혁 또한 한 회장을 진심으로 공경하며 그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부성애의 갈증을 해소하며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 가족의 재결합은 서윤에게 있어 그 어떤 사업적 성공보다 소중한 선물이었으며, 그녀는 이제야 자신의 삶이 비로소 온전해졌음을 느끼며 매일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고, 집안에는 웃음꽃이 피어났다. 한성그룹과 TK그룹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전 세계 경제계의 주목을 받으며 친환경 에너지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여 미래 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하기 시작했고, 두 기업의 합작 프로젝트는 매번 시장에 예상을 뛰어넘는 혁신을 선사했다. 서윤과 진혁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완벽한 파트너십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단순히 비즈니스적 성공을 넘어 사랑하는 연인이 어떻게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본이 되었다. 그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고, 수많은 젊은 기업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롤모델로서 자리매김하며 존경과 찬사를 받는 위치에 올랐고, 그들의 앞날은 찬란하게 빛났다. 해외로 도피했던 GK그룹의 잔존 세력들과 한태식의 추종자들은 지속적인 수사와 국제 공조를 통해 모두 체포되어 법의 심판대에 세워졌으며, 이로써 서윤과 진혁을 위협하던 모든 외부적인 위험 요소들은 완전히 제거되어 완벽한 안전이 확보되었다. 진혁은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내부 검증 시스템을 촘촘히 설계하여 다시는 배신자가 나올 수 없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를 경계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오직 자신들의 꿈과 사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평화로운 일상을 만끽할 수 있게 되었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다. 진혁은 서윤에게 다시 한번 정식으로 청혼하기 위해 제주도의 조용한 해변에 위치한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별장을 준비했으며, 그곳에서 그는 화려한 보석이 아닌 자신의 진심이 담긴 편지와 세상에 하나뿐인 반지를 건네며 그녀에게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간청했다. 서윤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감동하여 환한 미소와 함께 승낙의 대답을 보냈고,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를 깊이 끌어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이 되어 새로운 출발을 약속했다. 이번에는 계약을 위한 연극이 아닌 오직 사랑만을 위한 진실된 의식이 될 것임을 다짐하며, 그들은 소중한 지인들만을 초대하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다. 결혼식 당일 소박한 성당에는 화려한 장식 대신 들꽃 향기가 가득했고, 서윤은 수줍은 신부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하며 그 끝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진혁의 다정한 눈빛을 마주하고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하객들 앞에서 서로를 향한 존경과 사랑을 담은 서약서를 낭독했으며, 그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며 장례를 감동의 물결로 가득 채웠다. 주례사 대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나눈 짧은 입맞춤은 그동안의 고난과 역경을 모두 씻어내주는 마법 같은 순간이었고, 하객들은 진심 어린 박수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며 새로운 부부의 탄생을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두 사람은 여느 평범한 부부들처럼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함께 요리를 하고 산책을 즐기는 평범한 행복을 누렸고, 바쁜 경영 업무 속에서도 서로를 위한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며 사랑의 결실을 더욱 단단하게 가꾸어 나갔다. 진혁은 퇴근길에 항상 서윤이 좋아하는 꽃을 사들고 돌아왔고, 서윤은 진혁을 위해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갔다. 그들의 집에는 이제 차가운 정적 대신
따뜻한 웃음소리와 대화가 끊이지 않았으며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그들의 발목을 잡지 못했고 오직 현재의 행복과 미래에 대한 희망만이 가득한 공간으로 변하여 사랑의 향기를 풍겼다. 1년 뒤 서윤과 진혁 사이에는 두 사람을 꼭 닮은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의 탄생은 두 가문의 화합을 더욱 공고히 하는 축복이 되었으며 진혁은 아버지가 된 기쁨 속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서윤은 아이를 품에 안고 진혁과 함께 정원을 거닐며 자신이 꿈꿨던 진정한 행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음을 느끼며 눈시울을 붉혔고 진혁은 그런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평생 그녀와 아이를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희망의 씨앗이 되었고 그들은 정의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아이에게 물려주기 위해 더욱 책임감 있는 경영자이자 부모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한서윤과 강진혁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고 그들의 이름은 후대에도 오래도록 기억될 명예로운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비록 시작은 상처와 복수 그리고 차가운 계약이었으나 그들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용기를 내어 어둠을 돌파함으로써 마침내 찬란한 빛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었고 그것은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였다. 이제 그들의 앞길에는 수많은 행복과 축복만이 가득할 것이며 두 사람이 함께 걷는 그 길은 영원히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할 것임을 의심치 않으며 이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세월은 쉼없이 흘러 어느덧 한소윤과 강진혁이 운명적인 결혼식을 치른 지도 수년이 지났으며 두 사람이 일궈낸 한성그룹과 TK그룹의 연합제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더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다지게 되었고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두 기업의 사옥은 마치 서로를 의지하며 서 있는 거대한 거인처럼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다. 서윤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던 몰락 가문의 딸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경영인으로서 수많은 젊은이들의 롤모델이 되었으며 그녀의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리더십은 조직 내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과거의 경직된 문화를 완전히 타파하고 창의적인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으며 그녀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깊은 지혜와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강진혁 또한 과거의 날카롭고 냉혈한 비즈니스맨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이제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존경받는 기업가로 변모하였으며 그는 서윤과 함께 설립한 복지재단을 통해 수많은 소외계층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일에 전념하며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매일같이 깨닫고 있었다. 진혁은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서윤과 아들 지호를 찾았으며 그가 아이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는 모습은 예전에 차가웠던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믿기지 않을 만큼 따뜻하고 인간적인 매력을 풍기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경영권 방어보다 소중한 가치임을 마음 깊이 새기며 매 순간을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나갔다. 두 사람의 아들인 강지호는 아빠의 날카로운 눈매와 엄마의 온화한 미소를 쏙 빼닮아 영특하고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었으며 아이의 웃음소리는 적막했던 저택을 활기찬 생명력으로 가득 채우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하여 온 가족에게 매일이 축제와 같은 기쁨을 선사하고 있었다. 지호는 가끔 서윤의 서재에 들어가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는데 서윤은 그런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교육을 실천했으며 진혁은 그 모습을 문가에 기대어 바라보며 자신이 그토록 갈구했던 진정한 안식처가 바로 이곳에 있음을 확신하며 평화로운 오후의 한때를 만끽하곤 했으며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하나로 합쳐지곤 했다. 서윤은 가끔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수년 전의 결혼 계약서를 꺼내보곤 했는데
노랗게 바랜 종이 위에 적힌 차가운 조항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과거의 흔적일 뿐이었으며, 그녀는 그 종이를 바라보며 운명이 얼마나 기묘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연결하는지를 회상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가 생사를 넘나드는 시련을 거쳐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사랑의 결실로 맺어지기까지의 그 험난했던 여정은 이제 그녀에게 있어 잊을 수 없는 훈장과도 같았으며, 그녀는 자신을 이용하려 했던 진혁의 첫 모습조차 이제는 사랑스러운 추억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넉넉한 마음의 그릇을 가지게 되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한 회장은 이제 경영의 일선에서 물러나 정원에서 꽃을 가꾸며 여생을 보내고 있었으며, 그는 사위인 진혁과 바둑을 두거나 손자 지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낙으로 삼으며 과거의 무거웠던 책임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평화로운 노년의 삶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가끔 서윤에게 한성그룹을 이토록 훌륭하게 재건해준 것에 대해 깊은 고마움을 전했고, 서윤은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가르침과 진혁의 헌신 덕분이었다며 공을 돌리는 겸손함을 보였으며,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는 저녁 시간은 언제나 훈훈한 온기와 정겨운 대화로 가득 차올라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다. 한편 한태식과 오미숙 여사는 수감 생활 중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서로를 탓하며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나, 이제 세상은 그들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을 만큼 빠르게 변화했고, 그들이 그토록 집착했던 부와 명예는 한낱 물거품처럼 사라져 그들의 탐욕이 부른 파멸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산증인이 되었다. 그들이 남긴 부정적인 유산들은 서윤과 진혁에 의해 하나둘씩 정화되어 사회에 환원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 기업사에 있어 부패 척결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기록되어 후대의 경영인들에게 뼈아픈 교훈과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이정표가 되었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명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서윤은 한성그룹의 창립 기념일을 맞아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특별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단순히 실적을 강조하기보다 기업이 가져야 할 윤리의식과 상생의 가치를 설파하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그녀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는 장내에 모인 수천 명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전달했다. 행사가 끝난 뒤 진혁은 무대 뒤에서 서윤에게 커다란 꽃다발을 건네며 오늘 당신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아름다웠다며 찬사를 보냈고, 서윤은 그의 품에 안겨 당신이 내 곁에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며 속삭였으며, 두 사람의 모습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주었다. 어느덧 두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맹세했던 두 번째 결혼식의 기념일이 다가왔고, 그들은 화려한 파티 대신 처음 마음을 나누었던 그 해변의 별장을 다시 찾았으며, 그곳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서로의 손을 맞잡고 지난 1년간의 삶을 돌아보며 더 깊은 사랑을 약속하는 오붓한 시간을 가졌고, 밤하늘의 별들은 그들을 축복하듯 반짝였다. 진혁은 서윤에게 새로운 목걸이를 선물하며 이 보석은 변치 않는 우리의 약속을 상징한다고 말했고, 서윤은 그 목걸이보다 진혁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더 아름답다며 화답했으며, 그들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다시 한번 영원한 동반자로서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며 달빛 아래서 긴 입맞춤을 나누었다. 서윤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도 진혁과 완벽한 호흡을 유지했는데, 두 회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솔루션으로 평가받았고, 이는 단순히 돈을 버는 사업을 넘어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있는 기업가의 자세를 보여주는 위대한 업적으로 남게 되었다. 전 세계 언론은 강진혁과 한서윤 부부를 지구를 구하는 파워 커플이라 칭송하며 그들의 행보를 집중 보도했고, 두 사람은 명성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걸으며 겸손함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대중의 존경을
더욱 공고히 쌓아 올렸으며 기부 활동도 멈추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서윤과 진혁은 다른 평범한 학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 교문을 들어섰으며 아이가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대견하게 지켜보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고, 그들은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고 오직 부모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아이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지호는 부모님의 선한 영향력을 본받아 어려운 친구를 먼저 돕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아이로 성장해 나갔으며, 이는 서윤에게 있어 그 어떤 사업적 성공보다 더 큰 보람과 행복을 안겨주는 인생의 결실이었고,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이 지나온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했다. 어느 조용한 저녁, 서윤은 서재 창가에 앉아 일기를 쓰며 자신의 인생을 한 편의 소설에 비유해 보았는데, 첫 장은 차가운 계약서로 시작해 어두운 복수와 음모로 가득 찼으나 마지막 장은 따뜻한 용서와 사랑, 그리고 찬란한 희망으로 마무리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깊은 감동에 젖어 펜을 내려놓고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문득 자신을 지켜봐준 수많은 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감사함을 느꼈고, 자신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더 많이 나누어 주어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히 다졌으며, 그때 서재 문을 열고 들어온 진혁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묻자 그녀는 그저 당신을 만나 참 다행이라는 짧은 대답으로 모든 감정을 대신했다. 진혁은 서윤의 손을 잡고 테라스로 나가 밤 공기를 마시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것이라고 속삭였으며, 서윤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는 확신을 가졌고, 두 사람의 심장 소리는 마치 하나의 리듬처럼 규칙적으로 고동치며 깊은 밤에 정적을 메우고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행복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음을 인정하며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구원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고 진해져 마치 잘 익은 와인처럼 풍부한 향기를 내뿜으며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행복의 기운을 전파했다. 대한민국의 경제사를 새로 쓴 한서윤과 강진혁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수많은 책과 영상으로 기록되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명성보다는 매일 아침 함께 눈을 뜨고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식탁에 둘러앉는 소박한 행복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고, 그들의 진심은 화려한 수식어보다 더 큰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은 권력이 가진 위험성을 항상 경계하며 자신들의 힘을 약한 자들을 대변하고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사용했으며, 이는 기업가 정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육이 되었고, 그들이 걷는 길은 후배, 경영인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오래도록 빛을 발했다. 지호가 자라나 어느덧 청년이 되었을 때 서윤과 진혁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은퇴를 선언했고, 두 기업의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여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선진적인 모델을 제시하며 마지막까지 기업가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았으며, 그들은 남은 여생을 전 세계를 여행하며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삶을 선택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명예로운 은퇴식에서 직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정든 사옥을 떠났고, 서윤은 눈물을 훔치며 자신이 지켜온 가치들이 다음 세대에도 잘 전달되기를 기도했으며, 진혁은 그런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이제부터는 오직 우리 두 사람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자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 자신들이 꿈꿨던 세상을 실제로 만들어냈다는 자부심과 함께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며 매일을 축제처럼 살아갔고, 그들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은 그들이 함께 헤쳐온 풍파의 흔적임과 동시에 지혜와 평온함의 상징이 되어보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들은 작은 시골 마을에 터를 잡고
이웃들과 어울리며 농사를 짓고 책을 읽어주는 평범한 노부부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나 그들의 눈빛에 담긴 빛은 여전히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 강력했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삶의 본질적인 통찰로 가득 차 있어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항상 큰 깨달음을 선사하며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내었다. 한서윤과 강진혁의 사랑은 단순히 두 남녀의 결합을 넘어 증오를 사랑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인간 본연의 숭고한 가능성을 보여준 위대한 서사시였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회자되어 사랑이 가진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영원한 고전으로 남게 되었고 그들의 이름은 이제 행복과 정의의 대명사가 되었다. 긴 세월의 여정을 마친 뒤에도 그들은 여전히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걸어갔고 그들의 발자국마다 피어난 꽃들은 세상에 사랑의 향기를 가득 채우며 이긴 소설의 마지막 페이지를 가장 아름다운 색채로 물들였으며 그들은 마침내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얻어 영원한 안식에 도달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들이 설립한 재단과 기업들은 여전히 그들의 철학을 계승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매년 그들의 기일에 모여 그들이 남긴 유산을 기리며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서윤과 진혁의 묘비에는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한 두 영혼 여기 잠들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지나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이제 모든 갈등과 아픔은 사라지고 오직 그들이 남긴 따뜻한 온기만이 세상에 남아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있었으며 그들의 영혼은 저 하늘의 가장 밝은 별이 되어 우리가 걷는 길을 영원히 비추어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아름답고 장엄했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친다.